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 마감하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날 독일의 경제연구소 기업환경지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등 유럽의 경제지표 개선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ECB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12월 이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이 금리 긴축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부양책 강화와 적시에 지준율 인하를 시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대륙별로 보더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는 긴축의 기조가 조금은 사그라들겠구나, 누그러들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된다면 증시의 저점이 높아지는 효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전 세계 인플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은 역시나 이 전쟁의 장기화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구 조건 충족 시에 이 전쟁을 끝낼 기회 있다. 최근에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후퇴하는 등 전선의 고착화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현재 국경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확정까지 진행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이 석유는 물론이거니와 천연가스, 곡물 등등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완화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완벽한 해소까지는 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기대감이라는 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올려준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EU가 원유에 이어서 가스값 역시도 상한을 두고 이 이상은 우리가 안 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75유로를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현실 가능성이 안 맞다. 이러면 우리가 이 가스가 필요한 건 100인데 50도 못 살 수 있다라는 반발 심리들 때문에 지금 이 다음 달에 재논의에 들어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럽 내에서 가스 가격의 유통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유럽 내에서도 이렇게 물가가 크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지표가 이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후속 뉴스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 이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어제 50bp가 아니라 25bp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한 건데 그냥 딱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진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건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화값이 하루에 23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회사채 시장, 베이비 스태프 우량물 중심으로 다시금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강세되는 모습, 요게 기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은 증시에도 외국인 매수세나 이러한 그림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규제 완화, 신작 효과 날개 달고 게임주 ETF 한 달 새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시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게임주 역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석탄 발전의 비중을 더 낮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발전에 대한 니즈, 수요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순위는 원전이겠지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쪽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러한 쪽의 이야기만 꾸준하게 나온 걸 여러분들은 그냥 확인하셨을 텐데 지금 자율주행 선박 역시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발전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독도까지 무사고 순항을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 화물 쪽에서 이 운임 쪽에서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자율주행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리미리 주문을 하는, 그러니까 무기를 좀 쟁여놓으려는 이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기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주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요 내용이 확실히 시장에 나중에 메이저급의 테마로 떠오를 가능성 있으니까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내용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온라인 투표 위변조를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표 시기 때마다 이 몇천만 건의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 블록체인 이 담당사가 되는 기업이 죄다 수혜를 받은 이런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뭐 카카오 쪽 계열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그 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요 내용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후속 뉴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곡물값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농기계 쪽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또 주목을 받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1등 기업 호술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런 흐름은 이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기후 변화가 계속되는 한 내년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해약 급증의 보험사 6%대 저축 상품이 눈앞에 나왔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해약이 급증된다라는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이 보험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문제는 자, 일단 해약이 급증해서 순간적인 순이익은 급증을 했는데 요 다음 이제 다시금 또 고객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힘들어졌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본다면 지금 있는 4분기 실적 시즌 보험 쪽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의 신규 고객을 끌어왔는지 요 지표들에 집중하시면서 보험사 보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요 내용만 보고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죠. 일단 골프장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경제적인 부분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약간 비싼 골프장 안 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닫은 기관, 쌓이는 매물 이야기를 하면서 골프장 관련주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카카오 계열사 독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대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세의 모습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쪽도 좀 경계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철강 시멘트 줄줄이 발 묶이나 하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당연히 이 철강이랑 시멘트의 기업들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라든가 자동차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철근이나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쪽들 죄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공장 가동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까지 해서 이제 좋은 내용이 있지만 악재 내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는 조금 더 집중을 하되 악재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피해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업로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에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러한 자료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 이렇게 올려놓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입장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오늘 좀 뚫어줄 것 같았는데, 시장의 영향도 있고, 개별적인 뉴스 때문에 약간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지 요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조금 약한 모습은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를 공사하는데 이게 공기가 지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구 탓이냐를 봤더니 일단은 두산이 판정패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액수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피해는 한정적인데 그냥 오늘 좀 한 1% 올라갈 거 요거 약간 주춤하겠다 그냥 요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낮은 건 뭐가 나오고 있는지 요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춘다라는 국내의 계획 때문에 친환경 발전에 이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자, 보이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 최대 8메가와트 풍력 터빈 상용화가 임박해 있다. 자, 풍력 발전의 비중은 앞으로 키우면 키울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 쪽이든 원자력 쪽이든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국내의 다른 기업보다 먼저 보여주게 된다면은 당연히 수주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줌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풍력 발전으로 인한 실적의 향상을 기대해 보기가 되게 좋겠죠. 그리고 국내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을 소화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찾는 다음에 해외 진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려고 해외 유명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괜히 그런 게 진행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그냥 긍정적이다. 나오는 내용들 조금 아쉬운 내용들 있긴 한데 굉장히 액수도 적고 그 정도라면 그냥 훌훌 털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뉴스 전체가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이 나온 데 있어서 이건 괜찮은 호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차근차근 좋은 내용들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을 보면은 현재 오늘은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 마이너스가 좀 많이 찍히고 있긴 한데 이 마이너스가 좀 제한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플러스로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저는 요걸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괜찮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오늘 마이너스 나오더라도 4일 연속 이렇게 상승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기대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수급은 이렇게 보면서 또 차트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봐야 되는데, 지지 라인을 놓고 보자면 현재 11선 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저는 이 61선까지 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씀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올라갔을 때 이제 어디를 목표로 잡아야 되냐, 저는 1차 목표를 481,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2만원 조금 아랫부분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건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1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확실하게 21선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에 있는 61선이 훨씬 더 지지라인으로서의 마지막 마지노선 생각하기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오늘 나오고 있는 악재가 하나 있긴 한데 거의 악재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지나면은 저 뉴스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호재들은 굉장히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최근에 4거래일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 오늘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초반에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수급 때문에
하더라도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 수준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수급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차트로 봤을 땐 마지막 마지노선 지지선 전 61선 이 위에서 지지받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11선 위에 있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전 61선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1차는 480일 라인, 그리고 2차는 2만원, 조금 아래까지 노려보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쑥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계속해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자, 어제죠. 제 대한전선 딱 갑자기 괜찮아 보여갖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세장에서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멤버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들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멤버십 영상까지 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누르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